안녕하세요. 단테라입니다. 저의 타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3개월 후에 서울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꿈이니까 거의 35년, 36년 동안 품어왔던 저의 꿈, 그걸 위해 살아왔던 저의 인생, 제가 후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 며칠 전에 집에 오는데 길가에 아직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걸 봤습니다. 음, 얼핏 봐도 제대로 먹이를 먹지 못해서 털에는 윤기가 없고 몸은 굉장히 마른 상태였고 어린 얼굴이, 길고양이는 많지만 아직 어린 티가 완전히 남아있는 그 얼굴이 왠지 눈에 띄어서 제가 조금 가까이 다가갔을 때도 이 고양이는 다른 길고양이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 고양이가 뭔가를 먹고 나서 햇볕을 즐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건지 사실 저로서는 판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에게, 그 어린 고양이에게 마음이 갔지만 지금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비를 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어서 서울 생활을 정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 고양이가 설사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간다거나 혹은 제가 그 고양이의 남은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그 고양이를 굉장히 불쌍해 한다거나 뭐 내가 이 고양이를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 순간 내는 대신에 그 길고양이, 어린 길고양이에 보지 않아도 뻔하죠. 얼마나 거칠고 춥고 배고픈 불안하고 두렵고 또 외로운 삶이겠습니까? 그렇죠? 길고양이의 그 삶이 같은 생명으로서 그 고양이를 응원하면서 또 어떤 동질감, 동료애,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동료애를 느끼면서 저는 응원하면서 그 길을 지나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고양이의 삶에 대해서 느꼈던 존중감과 동료애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었죠. 겉으로 보기에 그 고양이는 매우 힘든 삶의 조건에 놓여 있는 그런 어린 고양이고 저는 실패한 예술가 같지만 그러나 진짜 나와 진짜 그 고양이의 정체는 결코 실패하거나 혹은 죽어가고 있는 작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양이나 저나 우리는 무한한 것의 일부이고 영원한 것의 일부이고 오로지 사랑이고 기쁨인 것의 일부임을 아는 것에서 오는, 그러나 지금은 죽음을 곁에서 느끼고 있는 혹은 내 삶이 실패했다고 느끼고 있는 또 나를 유한한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존재로서 느끼는 그 고통까지도 존중하는 그런 종류의 동료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훌륭한 연극배우가 훌륭한 다른 상대 배우의 연기를 보고 있을 때 느끼는 존중감 같은 그런 감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 이 책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 라는 책입니다. 녹록치 않게 힘든 어떤 삶을 살아오신, 그러나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꿋꿋하게 아주 아름답게, 그래서 끝내는 멋있게 생을 살아내고 있는 이제 노년에 접어든 중년 이후에 한 여성의 삶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추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분의 책을 읽다가 봤던 한 구절이 그 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들이 17세쯤 가출을 했었다. 그를 찾아 나서지 않는 혹은 자기처럼 걱정하지 않는, 괄호 열고 걱정을 드러내지 않는 나를 향해 남편은 심한 비난을 했다.
자기 발로 나간 아이가 자기 발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내가 남편에게 한 말이었다. 그 말을 정리해내는 동안 나는 많이 힘들었고 그 말을 하고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힘들었다. 사실 나는 훨씬 더 독한 각오까지 했다. 그가 주검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하여 내 남은 삶이 자책과 주변의 원망에 짓눌리는 것까지도 나는 감수하겠다는 것이 당시 홀로 정리한 감성과 이성의 경합물이었다. 그때의 불안과 이질감과 죄책감은 이후로 내 안에 계속 남아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끌어내져 나를 다시 들여다보게 한다. 그 들여다봄이 거듭될수록 나는 차차 편해지고 나 자신이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그게 나다. 이 작가님은 저처럼 뭐 이렇게 수행자라고 말하거나 대놓고 영성을 추구하는 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치열하고 정직하게 뜨겁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굉장한 어떤 내면의 성취와 굉장히 성숙한 인격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 책 안에서. 저는 그 아들이 가출했을 때에 이분이 그 보여주는 태도, 그리고 그 각오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리고 그 아기 고양이를 응원하면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지나쳐 오면서 제가 어린 날에 했던 각오를 떠올렸습니다. 정말이지 그 길이 아니면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저의 온 존재를 그냥 다 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땐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 길을, 어떤 온전한 학부 교육 과정도 아닌 이 길을 내가 가게 됐을 때 내 앞날이 어쩌면 굉장히 외롭고 험난하고 고생스러울 거라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각오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뭐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아마 분명히 제가 그 모르는 분이 주신 그 15만 원을 들고 서울로 입시 시험을 치르러 준비도 없이 홀로 왔다 갔다 서울을 오면서, 그리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입시 원서를 쓰면서, 저희 아버지 너무 무서우셨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정말 처음으로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이제 아버지 뜻을 꺾고 제 뜻대로 했던 거였는데, 그건 정말 죽을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결국은 서울에 올라왔고, 결국 제가 원했던 대로 서울에 살면서 또 어떤 운명처럼 어떤 종교 동아리인 줄 알았으나 실상은 운동권 동아리였던 동아리에 가입을 하면서 세상을 보는 어떤 눈을 새로 뜨게 되었고, 그것이 그 이후에 저를 굉장히 또 많이 영향을 저에게 끼쳤고, 그리고 깨달음이란 단어를 만나고 영성의 눈을 뜨고 결국은 저를 예술가이자 명상가로 살게 했던 것이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외롭고 가난한 불안한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때로는 굉장히 많은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를 하는 순간에 저는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19살의 내가 어떤 각오를 했었는지. 사실 나는 그 모든 고생을 다 각오한 씩씩한 강한 아이였다는 것을. 그래서 그 19살의 겨울로부터 2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일단 영화 배우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거에 실패를 했지만 실패처럼 보이는 저의 도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었고, 비록 경제적으로는 뭐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산들까지 포함한다면 저는
아주 많은 것을, 그리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지난 25년간의 서울에서의 삶 동안에 획득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지난 각오를 후회하지 않고 저의 지난 여정에 스스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언가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 혹은 도전했다가 실패하셨던 분들, 본인이 의식을 하건 못하건 우리가 뭔가에 도전을 할 때는 우리는 속으로 아마 어떤 각오를 다들 할 것 같아요. 이 도전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각오죠.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죠. 저도 과거에 그런 각오를 했었고, 지금 뭔가에 도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속으로 그 각오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도전했다가 1차로 실패한 저로서 말씀드리자면 그 도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 할 수 있었던 도전이라면 그건 운명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도전은 저에게 운명이었고, 뭔가에 도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도 운명적으로 그 도전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 것이고, 또 저처럼 아주 무모한,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그런 꿈의 길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다양할 텐데, 비록 그 도전이 실패로 끝날지라도 정말로 운명에 내몰려서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도전을 해본, 설사 실패했다 할지라도 도전해본 사람들만이 얻게 되는 빛나는 무엇이, 깨어진 보석의 파편 같은 그런 조각이 도전해본 사람들의 가슴에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보석은 깨어져도 보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깨어진 보석의 파편들은 어쩌면 온전한 보석들보다 더 많은 빛을 받기 때문에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혹은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 고양이의 삶을 저는 응원하고, 또 자신만의 이유로 실패를 각오하고 고생을 자처하면서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저는 응원합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같은 길을 걸었던, 또 앞으로 걸으려고 하는 동지로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정말로 빛나는, 정말 소중한 무언가를 여러분은 반드시 얻게 되실 겁니다. 그것은 모든 도전자들만이 가지는 빛나는 훈장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의 지난 삶에 박수를 보냅니다.